원장님들은 어떤 그 증상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설명을 해주는데 저는 그냥 증상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임신부들 임신 초기에 입덧? 입덧 많이 하잖아요. 하잖아요. 입덧도 사실 다음의 일종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근데 대신에 반에는 앞에 원장님이 생으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한방에서는 법바나 법제를 충분히 뭐 생강즙이나 감초와 함께 충분히 독성이 없게 효력만 남게 한 그런 반화를 가지고 쓰면 그 입덧에 좋고요. 그다음에 저는 또 많이 쓰는 게 어지럼증이 많이 써요. 어지럼증이 심하신 분들이 다 비뇨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이 담에 의한 어지럼증은 굉장히 반화가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매핵기라 그래서 이 목에 뭔가가 이물질이 낀 것 같은데 뱉어지지도 않고 삼켜지지도 않는 매핵기라는 병이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그다음에 소화기 질환에 이렇게 복부가 팡팡하거나 이렇게 답답하게 뭔가 막힌 듯한 느낌이 있을 때 소화기 질환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응용을 하는데 단 반화를 단방으로 쓰시는 않으니까 절대 민간에서 쓰시면 안 되고요. 한의원에 오셔서 각각 그 조합이 되는 약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합해서 뭐 기침이라든지 뭐 다 쓰는데 단 기침도 마른 기침에 가래가 없는 기침에 또 쓰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임의로 쓰지 마시고 꼭 전문가하고 상의하셔서 적합한 약과 배합을 하셔서 좀 다양하게 응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지금 혹시 시청자님은 연결이 안 돼 있죠? 네, TV를 네. 보고 계시니까 편하게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올 7월에 이제 재발이 되셨다고 했어요. 네. 처음에 작년 10월에 증상이 나타나셨고, 그래서 병원을 찾으셨고요. 근데 치료 과정을 보면 처음에 이제 혈소판 감소증 증상들이 심하다가 같이 병원에서 루푸스를 진단을 받으시고 혈소판 감소증 약하고 루푸스 때문에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니까 면역을 좀 억제하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처방을 받아서 같이 드셨습니다. 그랬더니 수치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본인이 제가 듣기로는 임의로 스테로이드 약을 중단을 하셨다. 루푸스 약을 중단하니까 12만까지 수치가 올라갔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둘 간의 상관관계가 전혀 없으니까 그냥 드십시오. 그래서 다시 이제 루푸스 약을 좀 저용량으로 바꿔서 먹었더니 지금 현재 수치가 4만에서 5만을 기록하고 있다. 다시 내려간 거죠. 12만까지 올라갔다가. 그 얘기는 의사 선생님은 상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상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루푸스 약 자체가 면역을 억제하잖아요. 면역을 억제한다는 건 우리 몸의 일부 기능을 억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혈소판 감소증이 왔는데 그 문제에 이 루푸스 약 자체가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다른 증상, 얼굴에 나비 모양의 홍반이라든가 관절 질환이라든가 여타 다른 루푸스 질환 증상들이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루푸스 병으로 인해서 본인이 고통받는 증상 자체는 없는 거예요. 루푸스라는 병 자체가 어떤 한 가지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임상적인 여러 증상들을 조합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상적인 증상이 뭐가 있느냐? 현재는 혈액 내에 염증 수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만으로 이분이 고통받고 있는 증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상담을 하셔야 되겠죠, 의사 선생님이랑. 이런 여러 가지 견해를 듣고 본인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한방적으로 치료를 저는 한의사니까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병이 오게 된 원인이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도 갱년기하고 관련이 좀 깊은 것 같아요. 갱년기에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죠. 그러면서 온 몸에 산재돼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자가 면역 질환, 이와 같은 루푸스나 류마티스나 여러 가지 다른 병들로 고통을 받기도 하시고 그 이외에 갱년기 증후군으로 또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호르몬 변화에서 오는데요. 기본적인 한방의 변증, 이 병을 보는 개념 자체는 신장에서 출발합니다. 이분이 신장의 기운이 좀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갱년기가 되면서 신장의 기운이 더 떨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분이 이 병이 오게 된 원인을 먼저 좀 찾아야 되는데 그 원인이 과연 어디 있을까 이분 통화를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혼자 유추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스트레스가 가장 원인이 클 것 같아요. 이분이 과도한 노동을 하셨거나 아니면 뭐 다른 육체적인 사고가 있었다든가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그 기타 여러 사고라든가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서적인 큰 충격이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스, 그동안 쌓여왔던 여러 가지들이 이제 신체 호르몬 변화와 맞물려서 신체상의 여러 가지 불편 이런 것들과 겹치면서 우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이외에 다른 정서적인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그런 질환으로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한방에서는 정서적인 질환은 간과 영향이 굉장히 좀 깊습니다. 간에서 우리 사람에게 있는 7가지 정서인 칠정을 다루거든요. 칠정이 생기면 간의 기운이 뭉치게 됩니다. 그걸 갖다 한방 용어로 간기울결이라고 하는데 간기가 뭉치게 되면 그게 열이 돼요. 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기울결이 화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병도 결국 출발은 간기울결에서 시작합니다. 이분의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을 때 굉장히 꼼꼼하면서도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생활상의 여러 가지 요건들이 그거를 만족을 못하게 되고 본인의 불만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면서 간기울결로 인해서 병이 된 거죠. 근데 기본에는 신장의 허증, 신허가 있다. 신허의 간기울결이 병으로 되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루푸스라고 한다면 염증 질환이거든요. 염증 질환은 심장의 화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루푸스 같은 경우는 앞면에 이제 나비 모양의 붉은색 홍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심장열로 우리가 변증을 하게 되거든요. 심장열로 봅니다. 그러니까 간기의 울결로 화가 생겨서 심장에 열이 생겼는데 신장의 물이 이거를 못 꺼줘서 약하니까 꺼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염증이 됐고 발병을 했다.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 자체는 혈액의 병입니다. 혈액의 병은 한방에서 주로 간이 담당합니다. 물론 비장도 담당을 하고 있어요. 비주통섭이라 해서 비장이 혈액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혈액은 간에서 담당합니다. 간기의 울결로 인해서 혈소판 감소증이 왔다고 한방적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혈소판 감소증이 왜 왔는지 그 원인을 따지지 않고 단순히 혈소판이 낮다. 그러니까 면역 억제 먹고 혈소판만 올려보자. 간의 울결을 풀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혈소판 숫자가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해서 그게 금방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약을 끊으면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서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갱년기와 정서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신어증, 그다음에 간기 울결증, 심장의 화 이런 것들을 다스려 주면서 본인의 면역력, 신체의 기운, 생기 이런 것들을 살려주면 이 병도 자연히 내 면역력 스스로가 조절이 되고 면역력 과도했던 부분, 자가 면역 질환도 줄어들고 중용을 지키게 된다. 그게 우리 몸의 항상성, 중용을 지키는 우리 몸 전체의 면역력을 살려주는 길이다. 그러니까 꼭 한번 한방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예, 예. 아이고, 이제 식사를 하시고 나면은 화장실을 또 바로 가셔야 돼서 그것 때문에 네. 이렇게 굉장히 번거로우시겠어요. 예, 예. 네. 이게 지금 몇 개월 되셨다고 하는데 이제 없던 증상이 갑자기 생기게 된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갑자기 네. 어떤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던가, 네. 아니면 내가 뭐 체했다던가, 몸에 이상이 생겼던가,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이 되게 되는데요. 네. 그 혹시 식사를 제대로 하고 계시나요? 하루에 한 두 번 먹죠. 하루에 2끼 드시고요. 예, 예. 그러면 그 술이나 이런 건 좀 어떠세요? 음주는 좀 하시는 편이세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음주는 전혀 안 하시고요. 예. 식사는 하루 2끼 드시고 음주는 별로 안 하시고 예, 잠이나 예. 이런 거는 크게 문제는 없으시고요. 예, 예, 예. 그럼 지금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지금 그냥 쉬고 있어요. 아, 특별히 이제 몸에 무리가 될 만한 것도 없으신 거죠? 예, 예. 아, 이게 지금 다 먹었을 때 갑자기 화장실 가는 거는 음식에 영향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특별히 음식에 영향이 없이 내가 뭘 먹어도 항상 이렇게 가게 되시는 건가요? 대체적으로 볼 때 뭐 음식 갖고는 관계 없는 것 같아요. 음식에도 관계가 없으시고요. 예, 그 이제 먹고 나서 바로 이제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소화기, 위장 상태라고 얘기하잖아요. 위와 장을 저희가 이제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위장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음식에 들어가서 소화가 제대로 되고 이제 장을 통해서 소화 흡수가 되고 노폐물은 나가게 되는 그 과정에 사실은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그 뭐지,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간이 없이 바로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네. 혹시 이런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는 건강검진을 받아서 내가 지금 위장 쪽에 혹시 뭐 다른 문제가 있는가 내시경을 받아보시는 게 우선 첫 번째로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저기요. 예. 6개월 전에 예. 맞아. 올 6월 초에 그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6월 초에요.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네. 근데 위에는 그렇게 이상 없어요. 아, 위에는 이상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대장 그 병검사 하고 그래야 돼요. 네. 근데 그것도 아무 이상 없고요. 자, 이게 이제 내시경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위장을 이렇게 쭉 들어가서 이제 안쪽에 염증이 있냐, 궤양이 있냐 이거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혹시 암세포가 있냐 이제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내시경이 그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긴 하지만 그럼 실제로 위장이 활동성이 좋으냐 이거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내시경으로. 그러면 내시경을 했을 때 문제가 없었다 이런 경우에야말로 사실은 한방 치료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위장 운동성, 장의 운동성을 활발하게 만들어 주시면요. 한방 치료로 그런 걸 도움을 받으시면 지금같이 먹자마자 바로 화장실을 가는 증상이 빠르게 호전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뭘 먹으면요. 예. 뭘 먹으면 그 T세균질에 저기 뭐야 그게 역류성. 그렇죠. 방금 이제 내시경인데 아무 이상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위에 증상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위장이 내 운동성이 제대로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니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한방적인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동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는데요. 예, 예. 그 검사를 하셨을 때 위내시경 검사 해보셨습니까? 위내시경 검사했을 때, 네. 예, 한 10여 년 전에 했을 때, 위궤양에다, 예, 식도염, 예. 위궤양 그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예, 위궤양이랑 식도염이요. 예, 예. 일단은 말씀 들어보니까 예. 그 위내시경 검사 하신 지 10년 되셨다고 하면은 너무 오래되셨네요. 예, 예, 예. 검사를 위내시경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실 거를 먼저 좀 추천을 드릴게요. 야, 그렇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은 예. 지금 헬리코박터균 예. 거기에 지금 감염이 돼 있어가지고 예. 그거에 대해서 아마 이제 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으셨던 걸로 지금 제가 파악이 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아까 명치 쪽,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속이 쓰리고 아프고 명치 쪽이 불편하고 가슴 예. 쪽이 좀 쓰린 증상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예, 이 증상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역류성 식도염과 그다음에 위염의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10년이나 되신 상태 위내시경을 한지 그렇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위 안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먼저 일단은 위내시경 검사를 하셔서 예. 내 위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변화가 생겼는지 그리고 예. 정확하게 진단은 예. 뭔지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예, 예. 예, 만약에 저희가 이제 한의학적으로 도움을 드린다고 하면은요, 예. 이 증상이 그러니까 이제 위장관 쪽의 증상이기 때문에 그 한의학적에서 되게 좀 접근해서 치료하기가 되게 좋은 그런 질환들이거든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 같은 데 가셔서 한번 예.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가나는 방금 우리 원장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좋은 약제, 그것을 사용을 했을 때 우리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한약제임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그 반대로 독성 또한 상당히 강한 약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드시게 되면은 상당히 곤란함에 처하게 돼요.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바나를 사용을 할 때 실제로 약을 쌀 때 만져보게 되면은 자꾸 반복적으로 만지게 되면은 손에 껍질이 조금 벗겨질 정도로 독성이 있고요. 그다음 실제로 이 바나를 달인 물을 마셨을 경우에 목이 좀 타들어가는 것처럼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드시면 안 되고 어떤 분들은 이 바나 그 달인 물을 드시게 되면은 금방 토하거나 복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이 동물 연구에서 독성 실험을 해봤을 때 이 바나를 먹은 이 동물들이 설사를 하거나 아니면 인후부의 통증을 호소하거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이런 경우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이 바나는 상당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 약제가 분명합니다. 저희가 실제 임상에서 사용을 할 때는 이 생강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백반 같은 거 혹은 감초 같은 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바나의 약성을 좀 순화시켜서 사용합니다. 그것을 저희는 이제 법제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니면은 이 생바나하고 같이 그 생강 같은 거 약제들을 배합을 해가지고 써서 충분히 바나의 독성을 줄이면서 바나의 효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게끔 사용을 하니까 우리 환자분들께서는 우리 한의원에서 약제를 쓸 때 바나를 저희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효과를 위해서 최대의 어떤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바나는 안심하고 복용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